안녕하세요. 안성시 컴퓨터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 비사회적 사회성과 평화의 이상. 서론. 임마누엘 칸트 1724년에서 1804년은 프로이센 왕국의 철학자로 서양 근대 철학의 거장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종합한 선험적 종합 판단으로 유명하며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의 3대 비판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은 철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칸트는 초기에는 뉴턴의 자연 철학에 관심을 보였으며 천문학 분야에서도 업적을 남겼다. 18세기 대학 구조에서 철학부가 자연과학을 포괄했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논문은 칸트의 정치 철학서인 영구평화론, 점 이웨인 프리덴 1795년을 중심으로 인간의 비사회적 사회성 게슬릭의 게슬리케이트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개념은 칸트의 보편적 역사에 대한 이념 1784년에서 주로 논의되지만 영구평화론에서 국제적 갈등과 평화의 맥락으로 연장된다. 칸트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면서도 이기적이고 적대적인 면을 가졌다고 보고 이 비사회성을 통해 역사적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영구 평화를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논문을 통해 칸트의 비판적 시각을 탐구하고 현대적 함의를 논의하겠다. 1. 비사회적 사회성의 개념과 그 뿌리. 칸트의 철학에서 인간 모습은 단순히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을 사회적이면서 비사회적인 존재로 본다. 보편적 역사에 대한 이념의 제4명제에서 칸트는 이를 인간의 비사회적 사회성으로 정의한다. 인간은 사회에 들어가려는 경향은 가지지만 동시에 이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철저한 저항으로 동반한다. 칸트 1784년. 이는 인간이 타인과 어울리려는 욕구, 사회성과 동시에 권력, 명예, 재산을 추구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향, 비사회성을 가졌다는 의미다. 이 개념은 자연의 숨겨진 계획과 연결된다. 칸트는 자연이 인간의 적대성을 이용해 문명과 진보를 이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숲속 나무들이 서로 빛과 공기를 빼앗기 위해 직선으로 자라는 것처럼 인간의 경쟁이 재능을 깨우고 문화를 발전시킨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고통스럽다. 인간은 조화를 원하지만 자연은 불화를 원한다. 칸트 1784년. 이는 사회성을 비판하는 측면으로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 순수한 선이 아니라 악의 뿌리를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칸트는 이를 악에서 선이 나오는 역설로 설명하며 역사적 필연으로 본다. 이 비판은 18세기 계몽주의의 낙관주의를 넘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직시한다. 칸트는 뉴턴의 자연 법칙에 영감을 받아 사회를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보았으나 이는 초기 자연 철학 배경에서 유래한다. 2. 영구평화론의 구조와 사회성 비판. 영구평화론은 이 개념을 국제 정치로 확장한다. 칸트는 전쟁을 인간 비사회성의 극단적 표현으로 보고 영구평화를 위한 철학적 초안을 제시한다. 책은 예비조항 6개, 확정조항 3개,
보충 2개, 부록 2개로 구성된다. 먼저 예비 조항은 즉각적 조치를 제한하며 사회성의 병폐를 비판한다. 제1조 미래 전쟁을 위한 비밀 조약 금지. 이는 국가들의 이기적 속임수를 비판. 제2조 국가의 매매나 상속 금지. 국가를 재산처럼 취급하는 비인간성을 지적. 제3조 상비군 폐지. 군비 경쟁이 인간의 적대성을 증폭시킨다고 본다. 제4조 전쟁 목적의 국가 채무 금지. 제5조 타국 내정 불간섭. 제6조 전쟁 중 야만적 행위 금지, 암살, 독살 등. 이 조항들은 인간 사회의 비사회성을 직접 판단한다. 칸트는 국가들이 야만인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하며 평화가 자연스럽게 오지 않음을 강조한다. 확정조항은 영구 평화의 기초를 마련한다. 제1조 각 국가의 헌법은 공화제여야 한다. 공화제의 대표제와 권력 분립은 국민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전쟁을 억제한다. 칸트는 공화제가 평화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비사회성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다. 제2조 국제법은 자유국가들의 연방에 기반한다. 세계 정부가 아닌 느슨한 연맹을 제한 독재를 피한다. 제3조 세계 시민권은 보편적 환대에 한정된다. 이방인을 적대시하지 말되 방문권만 인정. 이는 글로벌 사회성의 한계를 비판. 보충해서 칸트는 자연의 보증을 논의한다. 인간의 비사회성이 전쟁을 통해 결국 평화로 이끈다고 본다. 자연은 인간의 적대성을 이용해 국가들을 연맹으로 유도한다. 칸트 1795년 이는 보편적 역사의 unsocial sociability를 연상시키며 사회성을 비판하면서도 낙관적이다. 그러나 부록에서 칸트는 정치와 도덕의 불일치를 비판, 정치인은 도덕을 무시하지만 공공성, 퍼블리시티를 이를 바로잡는다. 칸트의 비판은 사회성을 필연적 악으로 본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지만 이기심이 지배하므로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현대국제법, UN 등에 영향을 미쳤다. 3. 현대적 함의와 비판. 칸트의 사회성 비판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unsocial sociability는 국제분쟁,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국가 이기심이 평화를 위협한다. 칸트의 공화제와 연방 아이디어는 EU나 UN의 기초가 되었으나 현실에서 미완성이다. 그러나 비판도 있다. 칸트는 자연의 계획을 과도히 낙관적으로 본다. 20세기 전쟁, 세계대전, 홀로코스트는 인간 비사회성이 진보가 아닌 파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환대 개념은 이주자 문제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방문권만 인정하니 난민권과 충돌. 결국 칸트의 비판은 사회성을 문제적으로 보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계몽주의의 완성으로 현대윤리학, 미래공리주의와 대비해서 여전히 중심적이다. 결론,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인간의 비사회적 사회성을 비판하며 영구 평화를 위한 실천적 제안을 제시한다. 이는 그의 자연 철학 배경과 연결되어 사회성을 역사적 동력으로 재해석한다. 사망 200년 후에도 칸트의 영향은 크며 현대 국제사회에 시사점을 준다. 우리는 칸트의 비판을 통해 사회성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제도를 통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임마누엘 칸트. 감사합니다.